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1, 2주차 강의 계획에 대해서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대학교 이캠퍼스 물류 및 운송론 강의 자료 내에 모두 탑재가 되어 있으니 그쪽에 탑재한 강의 계획서와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시간 있을 때 여러분 세세하게 탐독해서 이해를 하기 바라고, 조금이라도 의문사항이 있거나 물어볼 사항이 있는 것은 교수님에게 편하게 이메일, 카카오톡,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통화 모든 걸 부담 없이 가리지 않고 편하게 받아줄 테니까 언제든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주차 두 번째 동영상 강의 파일이죠. 동영상 강의로 오늘은 유통의 개념, 그 다음에 유통에서 물류의 개념이 나온 과정, 그다음에 물류의 기능, 그다음에 물류의 분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물류의 개념과 여러분 유통의 개념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유통도 많이 들어봤고 물류라는 내용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물류와 유통이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학기 교수님이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명확하게 구분했던 학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지금 온라인상에서 보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교수님이 한 학생을 지정해서 유통과 물류의 차이를 구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유통과 물류의 개념에 대해서 교수님이 명확하게 개념을 구별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고자 합니다. 잘 듣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 유통은 광의의 유통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례화돼서 사회에서 쓰고 있는 유통의 개념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유통의 개념이 물류의 개념보다 훨씬 큰 개념이죠. 물류의 개념이 유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죠. 자, 유통. 자, 이 유통이요, 여러분. 유통이 상적인 유통, 보통 이게 비즈니스 디스트리뷰션, 이런 유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적 유통, physical distribution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통이 상적인 유통과 물적인 유통으로 나뉘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물적인 유통에서 여러분 이 앞에 물과 유를 합치면 이게 물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물류, 그죠? 물류.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유통의 개념에 물류가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개념으로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얘는 그렇죠. 상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류, 그죠? 상류. 근데 우리가 물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상류라는 이야기는 좀 생소해요. 그죠? 상류. 근데 사실은 물류든 상류든 우리가 사회에서, 산업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다만 물적 유통은 물류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상적 유통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상류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는 것뿐이죠. 상류라는 이름 대신에 어떠한 명칭으로 많이 쓰여지냐면 여러분 실제로는 이 상류가 우리 상류가 일어났어? 상류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로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이라는 표현을 하거나 또는 비즈니스
우리 비즈니스가 성사되었어. 또는 거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상류라는 것은 실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명칭을 상류라고 명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매매계약 체결되었어. 우리 이번에 뭐 해외 박람회 가서 바이어와 비즈니스 성사되었어. 비즈니스 두 건 일어났어. 거래가 성사되었어.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류는 그냥 물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류, 매매계약, 거래성사, 비즈니스 창출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이 상류의 개념과 물류의 개념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상류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재화에 대한 셀러와 바이어 간의 매매계약의 성사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셀러에게 있었던 특정 재화 아이템이 그죠? 바이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가는 거예요. 소유권 계약서에 의해서. 그리고 그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그 상류 활동에 대한 순차적인 행위로서 거기에서 명시되고 있는 해당 품목과 수량에 대해서 실제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까지 물리적인 공간에 재화의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물류, 피지컬한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피지컬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물리적 재화의 물리적 이동인 물류는 상류를 전제로 할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구매 행위를 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구매 행위를 하기도 하고 실제 오프라인 점포에서 하기도 하고 뭐 그죠? 매일매일 구매 의사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그 순간은 유통의 개념으로 보면 상류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 의사 결정을 했을 때 상류가 일어나고 그 쇼핑몰 운영자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의해서 그 제품을 실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 집으로 뭐 택배 운송을 하는 거죠. 그게 물류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해외 바이어들 간의 수출입 계약 어때요, 여러분? 무역 계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출국에 있는 셀러, 수입국에 있는 바이어 간에 뭐를 계약해요? 매매 계약을 창출하죠. 무역 계약을 성사시키면 거기에 맞춰서 그죠? 뭐 셀러가 위치한 국가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그 재화와 수량이 특정 일자에 바이어의 위치까지 물리적인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수출입 물류고 국제 물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명확히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물류가 일어나는 그 목적에 근거해서 물류를 구분을 지금부터 할 텐데 주로 supply chain, 그죠? 공급 사슬, 공급망 상에서 재화의 물류, 이동에 관련돼서 물류를 좀 분류를 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통과 관련된 개념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유통과 지금 얘기한 광의의 유통과 구별해서 교수님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우리가 완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manufacturing, 제조라고 하고 그러한 기업을 제조기업, 그러한 산업을 제조업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제조기업이 있겠죠, 여러분. 제조기업. 그런데 이 완제품을 만드는 제조기업은 자기가 만드는 완제품에 구성되어지는 부분품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뭐 원료, 부재료, 원부자재도 있고 부분품 또는 기타 중간재 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100% 자기가 조달하고 그다음에 부품을 만들어서 완제품 제조까지 하는 기업은 현대에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완제품은 제조기업에서 만들지만 그 제조기업에서 만든 완제품에 들어가는 원부자재 또는 부품, 그다음에 중간재 이런 것들은 별도로 거기에 특화돼서 그쪽 제조에 특화된 기업들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부품이나 중간재를 만드는 기업을 우리가 보통 공급기업이라고 하죠. 공급자, 공급기업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제조기업에게 자기가 만들어낸 그 공급 물품, 중간재, 원부자재를 완제품 제조기업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급받아서 제조기업은 해당 완제품을 생산하고 그 완제품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완제품은 얘들은 결국은 얘들은 역할이 원료나 부재료, 원부자재 이렇게 할까요? 원부자재, 그 다음에 중간재,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조에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 기업들은 완제품을 제조하는 거죠. 완제품. 그렇죠? 이 완제품은 제조기업에서 탄생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이 완제품은 결국은 누구에게 가는 거죠? 최종 소비자. 그게 뭐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그 완제품을 필요로 하는 최종 구매 고객,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거죠. 소비자에게 가서 소비가 판매되어지고 소비가 되어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 완제품은 어디로 흘러가요, 여러분? 결국은 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겠죠.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기업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죠, 여러분? 여러분이 A라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 A라는 제품을 만든 그 제조 공장에 가서 사지는 않죠. 어디서 사요, 여러분들은? 소매업체. 보통 우리가 유통업체라고도 하죠. 유통업체. 판매업체.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업체. 그러니까 유통업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통업체인데 유통업체에는 중간 도매를 하는 업체도 있고 소비자와 접점해서 물건을 만나게끔 하는 그런 판매 역할을 하는 소매업체도 있는데 맨 끝단에는 여러분 결국은 소매업체로 가는 거죠. 물건이 완제품은. 여러분이 방문하게 돼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게 되는 장소가 모두 소매업체. 영어로는 리테일러 이렇게 되죠. 리테일링 스토어. 여러분이 매일 가는 편의점, 오늘도 갔죠. 편의점, 마트, 백화점, 에버세이브와 같은 아울렛 매장, 뭐 창고형 매장 등등 소비자들이 완제품 물건을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를 모두 유통업체, 소매업체라고 해요. 소매업체들 어때요? 홈플러스 뭐예요? 소매업체죠, 여러분. 이마트 소매업체죠.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물건 만듭니까, 여러분?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 업체들은 이미 완제품 제조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가져다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쉽게,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기 쉽게 하는 그러한 구매의 장소, 컨택 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그 서비스업의 유형이 마트도 있고, 뭐 편의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 제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완제품이 여기에 와서 판매라는 소비자에게 판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판매 서비스. 그렇죠? 그럼 소비자 고객이죠, 고객. 고객은 여기에 와서 구매하는 거죠, 구매. 자, 공급업자, 그 다음에 제조기업, 그 다음에
판매 유통업체,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이러한 일련의 요 프로세스를 우리가 보통 경영학에서는 공급 체인, 공급망, 영어로는 supply chain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공급망 상의 각 주체들과의 관계, relationship을 굉장히 돈독하고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의 경영 활동, 경영 기법을 우리가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이렇게 얘기한다. Supply Chain. 체인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고 이걸 잘 관리하고자 하는 경영 기법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한다 볼 수 있어요. 자,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물류의 어떤 목적성에 의한 그 범주를 좀 구분하고자 하는데 공급 기업에서 제조 기업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요 방향에 어떨까요, 여러분? 아까 물류는 상류를 전제로 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바이어와 셀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매매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에 명시된 제품이 피지컬한 디스트리뷰션, 물적 이동을 하는 것이 물류라고 그랬죠. 지금 보니까 이러한 공급 기업이 생산하는 원부자재나 중간재는 제조 기업에게는 뭐예요, 여러분? 구매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는 제조 기업이 구매자가 되고 공급 기업이 판매자가 되는 거죠. 이 사이에 매매 계약에 의해서 원부자재나 중간재가 완제품 제조 기업에 흘러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의 물류를 우리가 그래서 제조 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나 부품, 중간재를 조달하는 목적의 물류다 해서 조달 물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기업들은 이렇게 조달 물류에 의해서 조달된 원부자재나 중간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겠죠, 여러분. 완제품. 그럼 이 완제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달된 이런 원부자재 중간재들이 제조기업의 생산시설, 그죠? 보통 공장이 될 수가 있죠. 생산시설 내에서 뭐 어떤 컨베이어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생산 프로세스에 의해서 인풋이 돼서 이렇게 쭉, 그죠? 나름대로의 어떤 그 흐름을 거쳐서 아웃풋에서 나오겠죠. 이 아웃풋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완제품. 그래서 사실은 조달 물류에서 조달된 이러한 원부자재하고 중간재가 제조기업의 생산시설에서 일정한 생산 프로세스에 의해서 인풋에서 아웃풋 공정으로 나오게 되는 이 과정, 이 자체 내에서의 흐름, 이것도 물류라고 볼 수 있고 이때의 흐름의 목적은 어떤 물류일까요, 여러분?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물류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 물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 물류는 다른 말로 여러분 제조기업,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내 물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내 물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물류가 목적성에 따라서 지금 두 개의 유형이 나왔죠. 첫 번째 조달 물류, 두 번째 생산 물류, 다른 말로 사내 물류. 그 다음에 이 사내 물류 과정에 의해서 아웃풋 공정에 최종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완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완제품은 결국은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동을 해야 되죠. 고객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유통업체예요. 그러니까 유통업체까지 얘가 또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네, 완제품이. 얘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물적인 이동이 시작되나요, 여러분? 얘의 목적은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소비자에게 재화가 판매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세 번째 판매 목적의 물류. 그래서 판매 물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완제품
일반적으로 사회나 산업에서는 그냥 유통 이렇게 또 얘기해요. 유통. 야, 당신 어느 산업에 있어? 어떤 기업에 다녀요? 나 유통기업에 있어요.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완제품이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경로상에 있는 업종. 다시 말해서 이런 소매업체라든지 중간상 도매업체라든지 여기에 근무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돼요? 다 유통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님이 서두에 유통의 개념 이게 굉장히 큰 개념이고 물류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우리는 물류와 유통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완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목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 행위 자체를 판매 물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통이라고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유통. 그리고 판매 업체를 보통 또 유통업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개념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판매 물류인데 일반적으로 유통 물류라고도 표현하고 그냥 유통이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저 광의의 유통 개념과는 좀 차별화된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통물류, 즉 판매 물류를 과정을 거쳐서 해당 재화가 유통업체에 와서 진열되고 소비자에게 마케팅 행위를 통해서 판매가 되겠죠. 그런데 소비자에게 판매돼서 이렇게 소비가 되어지고 끝나는 물건도 있고 내구재 같은 경우는 또 일정 기간 동안 사용도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공급기업, 제조기업, 유통업체, 소비자에게 이르는 이 서플라이 체인상의 요쪽의 방향을 순방향으로 본다면 거꾸로 고객에서 다시 업체로 가게 되는 방향을 역방향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재화가 소비자에서 유통업체에서 제조기업으로 역방향의 흐름을 갖고 다시 이동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보통 역물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reverse logistics. 거꾸로 가는 경우 뭐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가는 경우 뭐가 있죠? 보통 재화가 업체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와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온 재화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경우 반품 있죠, 여러분? 반품. 역물류의 첫 번째는 반품 물류. 또 거꾸로 가는 경우 뭐 있을까요, 여러분? 회수물류라는 것도 있어요. 회수물류. 자, 회수물류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회수물류. 자, 회수물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병, 소주병, 맥주병. 소비자가 사서 쓰고서 다시 병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구매한 소매업체에 갖다 주죠, 다시. 소매업체에서 그거 어떻게? 다시 완제품 제조로 다시 갖다 줘요. 빈 병 같은 거. 회수물류.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거꾸로 가는 경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뭐 크게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폐기물류라는 게 있어요. 폐기물류는 완제품이 소비자의 유통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까지 팔렸다 손치더라도 해당 제품을 반드시 제조업체가 책임지고 회수를 해서 폐기시켜야지만이 환경이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성격의 품목. 그런 법률 조항들이 강한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유럽 국가들은 저런 폐기물류가 왕왕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유통의 개념서부터 해서 우리가 현대의 공급,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가 일어나는 그 목적성과 그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급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공급망 내 주체들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를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가고자 하는 것들이 SCM이라고 볼 수 있고 그 SCM의 개념에는 물류가 매개체가 돼서 relationship, 관계를 강하게 엮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또 물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다음 시간에는 바이어와 셀러의 관계를 수출입 운송 관계로 수출입 교역 관계로 봐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형 같은 국제 거래 조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